네, 동시효과 보겠습니다. 지금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양쪽에 특히나 코스닥이 지금 2% 넘게 빠지네요. 코스피부터 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하락인데요. 0.69% 하락으로 2752.94포인트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시작하면서 이번 주의 시가가 2750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위아래로 꼬리는 달려있는데 이 십자가 샛별형이라고도 또 몇몇 분들은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2% 정도의 하락 움직임 나타납니다. 저점을 더욱더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2.1% 하락하면서 876.86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좀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제도 1% 중반대로 밀렸는데 오늘장 2% 정도의 하락 움직임 저점 부근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도 긴 음봉이 되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를 마치면 한 주 동안 한 3% 정도 내준 거거든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상승 종목은 개별 뉴스가 있는 종목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 총 4종목이고요. 보통주만 따지면 3종목. 먼저 거래소 보시면 태양금속, 그리고 태양금속 우선주가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역시나 개별 뉴스 있었던 종목이고요.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테슬라 쪽으로의 납품과 관련된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와보시면은요,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UNI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UNI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에디슨 EV하고도 상관이 있는데요. 이 UNI 지분을 취득한다, 에디슨 EV가 UNI 지분 취득한다라는 소식, 이 뉴스가 재료가 됐습니다. UNI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조달로 해석이 되면서 상한가 이틀 연속해서 안착하는 모습이고, 미래생명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곡물 관련된 종목이 초반에 시가가 강하진 않았는데요. 한 9시 중후반대부터 슬슬 매기 붙기 시작하더니 오늘 막판까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미래생명자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최근 들어서 에그플레이션, 곡물가 상승 이슈가 나오면은 가장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죠. 이 우크라이나발 곡물난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팜스토리도 14% 정도의 급등세, 비료자 붙는 종목, 사료 붙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동반에서 강한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대유가 5%대고요. 경농 4%, 그리고 농우바이오나 효성OMB 이들 종목군들 나란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고, 또 한일사료 등을 비롯한 사료자 붙는 종목군들도 현재 윗꼬리가 좀 달린 종목도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분들 여전히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매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워낙에 카지노 쪽에 종목분들이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냈었는데요. GKL이라든지 강원랜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목분들 나란히 상승 분위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GKL 3%대, 강원랜드는 3%대, 파라다이스가 상대적으로는 탄력이 좀 약합니다. 강보합권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 오늘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종목군들 내에서는요, 게임주들이 좀 뚜렷하게 약세 움직임을 나타냈고, AD칩스하고 리더스 코스메틱의 하한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AD칩스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부진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리더스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금요일 오후장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 중반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다소 허탈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종가가 형성됐는데요. 주변 상황도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국내 증시 하락했다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긴장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특히나 미국 야간 선물은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 진행될 때
보통은 이렇게 크게 민감하게 안 움직이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밀립니다. S&P 500쪽으로도 0.82%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밤 미증시 과연 추가적인 하락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 것인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우리 증시 본장 진행되는데도 부담을 줬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간밤에도 2%대를 넘어서는 흐름이었는데요.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시간대에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2%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미증시 진행될 때 오늘 밤 한 번 더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는 오늘 건국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중국 쪽 보겠습니다. 중국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오후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하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요. 상해종합지수 흐름 보시죠.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0.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3,466.48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장만 하더라도 괜찮았거든요. 그랬는데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장중에 그래도 좀 슬쩍슬쩍 상승권 흐름이었는데 오후장에는 확실히 힘이 빠지면서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천은 더 안 좋습니다. 1.4%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중국 쪽 증시도 대체로 하락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 안 좋고 중국 증시 다 밀리고 우리 증시도 크게 빠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변 여건도 녹록치가 않죠. 좋은 뉴스를 좀 전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입니다. 증시 하락한 거 대비로는 많이 안 올랐네요. 2원 정도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1198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만약에 증시가 이 정도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선 훌쩍 넘어서 많이 올랐다면은 더 걱정이 됐을 텐데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상단을 만들어내면서 이 부근에서의 흐름 요즘 들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밴드폭도 3원 정도로 폭이 좀 크지는 않았고요. 안정된 흐름 속에서 제한된 상승만을 보여줬습니다. 1198원 80전 오늘장 종가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조금씩 장중에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연준의 이 긴축 우려로 다시 한번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요. 포인트 상으로는 2,747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0.8%가량 밀린 모습 나타나고요. 거래대금은 소폭 줄어들면서 10조 원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하락 출발했지만 12시 구간까지는 낙폭을 상당 구간 회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약보합권까지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760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12시 구간 넘어서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낙폭이 커졌고요. 결국에는 2750선 이탈하며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일단 개인이 717억 원, 적은 폭의 매수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3,775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633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도 확인해 보시죠.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오늘은 하락했던 섹터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 의료정밀 섹터가 약세 흐름 지속합니다. 3.5%가량 내림세로 집계가 됐는데 SD 바이오센서 오늘도 밀렸고요. 계속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방역체계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요. 의약품 섹터도 2.4%대 대형주들 영향으로 하락한 가운데 화학과 건설, 유통업 섹터도 좋지 못했습니다. 네, 건설업종 2%가량 밀렸고요. 유통 쪽은 1.5% 내림세로 집계됐습니다. 네, 반면에 좋은 분위기 유지해갔던 섹터들도 보시겠습니다. 상승 섹터들 가운데서는 철강 금속이 1.7%대 강한 오름세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오늘 포스코를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철강 종목들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철강 섹터들에 대한 반등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섬유 의복 섹터도 강보합권으로 잘 버틴 모습이 나타났는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지속됩니다. 오늘은 F&F 중심으로 해서 의료 관련 종목들도 올랐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금융업종들 보시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약보합권
유지한 가운데 증권 섹터가 가장 약보합권으로 제한적인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마감가 분위기 보시면 하락했던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상승했던 섹터들 몇 가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쪽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분위기 여전히 이어집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갔고요. 결국에는 약보합권 제한적인 하락으로 거래 마치며 75,3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 삼성전자보다 더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랜드에 대해서 5%에서 10%가량 2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9% 오른 13만 2천원, 오늘은 13만 원 선을 넘기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보시면 또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LG화학과 삼성 SDI는 낙폭이 좀 확대가 됐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반대로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1.5% 오른 48만 2천 원으로 거래 마친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LG화학을 보시면 오늘 6%가량 막판에도 조금 더 밀리며 62만 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도 3.8% 내렸고요. 54만 7천 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네,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0.7% 내림세로 집계가 됐는데 카카오가 막판에 좀 슈팅이 나왔죠. 5% 오르면서 91,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역시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6조 원을 넘겼는데 자사주 3천억 원을 소각한다는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너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생산 차질 여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가 자체가 흔들림이 좀 미미한 편인데 현대차 1%가량 밀렸고요. 기아도 0.5% 하락하며 79,3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KB 금융 보시면요. 신고가 랠리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터치 나왔고요. 0.7% 오른 6만 6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실적까지 좋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탄탄한 모습으로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가 3.9% 오르며 29만 1,000원 선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철강 쪽에서의 반등세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 0.6% 밀린 15만 9,5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한 공급계약 체결 소식 나왔는데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여천 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들이 일부 숨지고 중경상을 입은 환자까지 나왔는데요. 이 여천 NCC 같은 경우에는 DL케미칼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는 합작 법인입니다. 가동 차질 장기화 우려가 나왔고요. 만약에 공장 가동 중단이 조금 이어질 경우에는 기초 유분 공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주가에 좀 직격탄을 맞았고요. 6.8% 밀리며 32,8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됩니다. 나머지 화학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공급이 좀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가 6% 오른 17만 3천 원 기록했고요. 효성화학이 4% 오른 28만 9,500원 기록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 역시나 2%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순환매 양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의류 종목들 그리고 이 화장품 섹터들에 대한 반등이 좀 확인이 됐는데 오늘은 당 초반부터 이렇게 카지노 관련 섹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확실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확진자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또 글로벌적으로도 정상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GKL이 4% 가깝게 오르며 14,65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강원랜드 3% 오르며 26,700원 기록했습니다. 항공이나 의료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별로 해서 반등세도 계속해서 확인된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감가는 877포인트였고요. 2%가량 강한 내림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하락세 기록했는데 890선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래쪽에서 장중 내내 움직였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2시 구간까지는 낙폭 축소 움직임이 조금 확인이 됐는데 12시 구간 넘어서게 되면서 낙폭 다시 한번 깊어집니다. 결국에 1저점 부근에서 마무리하면서 880선 다시 한번 이탈합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2,285억 원 사자세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은 1,200억 원을 그리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254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마감가 분위기 보시면요. 몇 가지 종목들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하락 움직임 깊었습니다. 특히나 종목별로 두 자릿수대 내림세를 기록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가량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6% 밀린 85,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은 개별적인 흐름을 가져갔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양 매수세에 반등했습니다. 4.3% 오른 33만 3천 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LNF는 5%대로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17만 8,3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첨보도 0.8%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선방했고요. 28만 1,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게임 종목들도 힙이 계속해서 좀 엇갈립니다. 펄어비스 2%가량 내림세로 집계된 반면에 카카오게임즈가 1% 오른 7만 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넵튠과 함께 메타버스 게임 핵인 쪽에 4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에 위메이드 보시면 어제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10% 더 하락했습니다. 95,800원 터치한 모습이고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이 부분의 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 이걸 제외하고 난다면 실적이 어닝 쇼크였다. 이 부분이 주가를 계속 아래쪽으로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HLB 3%가량 내림세로 집계됐고요. CJ ENM 보시면 5% 하락하며 12만 5,500원 기록했습니다.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 때문에 오늘 목표가 줄 하향 리포트 이어졌고요.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증권사의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2% 오른 8만 1,500원 선 기록했는데 올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라인업을 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보시면 리노공업 0.5% 제한적인 하락세 기록하면서 17만 2,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력을 늘리면서 서방국들과는 대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이 즉시 떠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군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을 내린 것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긴장 고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는데 곡물과 이 사료 관련 시장에서도 비상이 걸리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미래생명전이 결국엔 상한가 터치하면서 6,87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팜스토리도 15%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이지바이오도 탄력은 줄었지만 9% 오른 4,795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오른 점 확인이 되고 있죠.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GSA 보시면 10% 오른 3,585원 기록했고요. 네, 오늘은 또 대성에너지 3%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삼천리도 2% 오른 10만 원권 터치하는 흐름이고요. 그 외에는 석유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선물 3월물이 0.9%, 1% 가깝게 내림세로 집계되고 있고요. 368포인트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도 2,800계약 매수로 집계되고요. 개인은 393계약 사자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687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